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에서 나고 자라 지역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보내고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서 전북의 아쉬운 점은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일 경험을 쌓기도 어려웠고, 기회를 얻으려면 수도권으로 가서 많은 생활비를 내어가며 일 경험을 쌓아야 이력서에 한 줄 한 줄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한 부분이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RIS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 선정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전북에 남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 진행 사항을 점검해 봤을 때 기대는 우려가 되고 미래는 캄캄해 보였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RIS 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국비 1,500억 원, 지방비 645억 원 등 총 2,1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라이즈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지사님, RIS 사업과 라이즈 시범 운영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각각의 1년 성과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 기준 RIS에 참여하는 대학은 12개 대학으로 미참여 대학은 기존 정부 지원 사업과 재정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도내 대학 혁신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IS 사업과 라이즈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핵심 주체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제2비 지산학 협력단은 1년도 되지 않아 규정과 지침을 수차례 개정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규정과 지침이 적합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유발시키고, 규정 개정의 과정에서 정해놓은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개정된 규정의 내용은 특정 직위의 권한이 치우치는 듯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사업 단장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로 이어져 원활한 사업이 이행이 가능할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사업 운영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권한을 한 곳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IS 사업의 총괄을 가는 것이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2비 지산학 협력단 운영규정 제2조 제3호와 RIS 총괄운영본부 운영지침 제4조에서는 RIS 총괄운영본부는 RIS 사업 전담 조직으로 RIS 사업을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에도 없는 총괄운영센터장을 임명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규정과 지침의 직책과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RIS 총괄운영본부장을 개편한 이유와 협력단장을 규정과 지침에도 없었던 총괄운영센터장으로 임명한 이유 및 총괄운영본부장과 총괄운영센터장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직위에 대한 신설 또는 개정의 문제는 협업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규정 개정을 통해서 임명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 조치로 규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전북지역 협업위원회를 모두 서면으로 개최한 것은 중차 사안에 대해서 전후관계에 대한 이해와 상호 공감 없이 형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후 규정 개정의 문제도 단순한 서면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협업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개정 과정은 더 가관입니다. 지난 3월에 RIS 총괄운영본부 운영지침 제5조 제1항을 총괄운영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 명확화를 목적으로 필요시 본부장과 사업단장 교체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총괄운영센터장 보직신설 및 보직수당을 상향 조정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개정되자마자 협력단은 개정된 지침을 근거로 사업단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공문을 중심대학에 송부하고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RIS 총괄운영본부 운영지침 제6조에서는 RIS 관련 규정 및 지침의 개정을 위해서는 총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총괄운영위원회는 올해 2월 한 차례 개최되었고 관련 내용은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RIS 총괄운영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3년 9월 8일 제정 이후 3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괄위원회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이나 지침 어느 곳에서도 정의하지 않고 있는 총괄운영센터장에 대한 보직수당을 넣어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 부분 역시 주먹구구식 조직 운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개정 내용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어떤 특정인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이는 사업참여기관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과 사업단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지침은 전국 지역 혁신 플랫폼 운영 규정이나 지침에서 유일하게 전북자치도만 존재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전국 유일의 지침 개정 사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RIS 사업 및 라이즈 전환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주요 주체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업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까지 지침 개정을 단행한 것은 상호 신뢰를 깨뜨릴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의 단기 교체는 본부의 6개 핵심 사업 중 3개 핵심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사업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사업 중 상당수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2024년 5월 1일 현재에도 집행률은 여전히 제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4개 사업당 중 유일하게 발생한 현상이며 또한 고급 연구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 혁신, 현장 전문 인재 육성 등 핵심 분야의 단위 사업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협력단과 대학과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지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집행률이 0%인 핵심 사업이 발생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인 라이즈 전환을 위해 당연히 전북자치도는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라이즈 계획 수립위원회 회의 개최 배경과 회의 내용을 보면 충분한 소통보다는 전북자치도의 일방적 메시지 전달이 불가한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지사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위한 기간의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교육부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으며 전북자치도는 어떤 후속 조치를 진행했는지 기간, 시기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과 라이즈 체계 전환을 위해 어떤 실무 협의를 거쳤고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무엇을 반영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과제 수행 기간을 지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2023년 RIS 사업 평가 내용 중 혁신 지수를 달성하지 못했던 이유 중 연구를 위한 시간 등의 부족에서 충분한 실험 또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많은 지수평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24년 RIS 사업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공고는 사업 시행 약 40일 전에 과제 수행 기간은 6개월을 지정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에서도 공고가 일찍 나오지 않으므로 짧은 과제 수행 기간 동안 핵심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예산 확정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행정의 입장도 일면 이해가 되지만 과제 수행의 기간이 짧으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바이오 사업을 포함한 연구 과제들은 6개월 이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수행 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과제들 같은 경우 6억 원의 비용을 6개월 이내에 집행하고 시행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잠재 이해관계자들과 대안을 찾아보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수행 기간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업비 집행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정산 전에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2비지산학 협력단은 기간 어떤 지원을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는 그간 중앙정부에서 주관했던 대학에 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전담하게 되는, 즉 라이즈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책임 또한 막중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이즈 시행을 앞두고 거버넌스 기관 중 하나인 대학은 지자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시행된 KCUE 대학 총장 설문 결과에 따르면 라이즈 시범지역 대학의 건의 사항과 우려 및 개선 사항 1순위가 지자체의 대학 지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지자체와 라이즈 전담 기관의 대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 필요로 나타나는 등 라이즈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할 대학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에 대한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2023년 제출한 라이즈 공모 신청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지산학 협력과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교육 협력 추진자는 소속 국만 바뀌었을 뿐이고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엿볼 수 없었습니다. 대학이 우려하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갈 건지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나 대학에서 협력단에 파견을 나간 공무원이 1년 만에 복귀하게 되면 라이즈의 중추적 실행 역할을 하는 협력단의 업무 연속성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IS의 핵심 주체는 지역산업을 촉진시키는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RIS를 실행하는 부서인 교육협력추진단이나 JB지산학협력단의 사무분장표를 살펴보면 기업을 관리하고 협력하는 역할이 부재합니다. 타 시도는 기업 협력에 대한 기능을 별도로 특화해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간 1공무원 1기업 전단제를 통해 RIS 사업을 홍보하는 시도를 했지만 단순한 참여 동료로 그치며 중요한 핵심 산업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세계 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기업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IS 사업, 라이즈 시범 운영을 진행한 지 1년 만에 많은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 설정이 잘못되거나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지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대학 개혁의 골든타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와 대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도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증 환자 전문 치료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전주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로 발생한 부상자는 중증 화상을 입었으나 돈에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소방 헬기를 이용해 대전과 충북의 전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OCI 군산 공장 화학 물질 유출로 화상을 입은 직원 2명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작성한 최근 3년간 화상 환자의 도해 이송 상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 5건, 2022년도에 18건, 2023년도에 2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북자치도 내의 화상 전문 치료기관을 유치하거나 설립하는 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화상치료실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무균처치 등의 시설 등이 필요한데 화상 전문 병원의 경우 전문 인력, 의료기기 구비 등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 전체 환자 수가 적어 병원에서는 전문 병원을 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증 화상을 입은 환자는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경영의 논리를 뛰어넘는 화상 전문 치료기관을 도내에 유치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증 화상 환자 치료 전문시설 설치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도외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도내 화상 전문시설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